이번 시간에는 이제 3D 모델에 대해서 이쪽 모델을 수립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 워크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피처라는 거는 이제 그 3D 객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평면이나 아니면은 축이나 점 같은 거를 어, 설계자가 원하는 위치에 생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간단한 객체를 하나, 3D 객체를 하나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각형으로 돌출을 시키고요. 네, 먼저 단위는 밀리미터로 일단 바꿔 놓겠습니다. 사각형을 돌출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의 앞면에다가 또 평면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예, 원을 하나 그려서 이거를 또 돌출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좀 20mm 정도로 돌출시켜 볼까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필레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필레는 이제 각이진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필레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두 면을 이쪽 면과 그 다음에 이쪽 면, 세 번째 면으로 이쪽 면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쪽 면에서부터 첫 번째 선택한 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선택한 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면을 거쳐서 세 번째 면까지 이렇게 원 모양으로 둥글게 깎아 줄 수가 있죠. 방금 필레 메뉴에서 이 세 번째 아이콘 풀라운드 필레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 면을 저렇게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 대해서는 이제 챔퍼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챔퍼는 이제 각이진 모서리를 직선의 모양으로 깎아주는 거죠. 예, 이쪽을 선택을 하는데 약간 좀 길이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예, 이쪽을 이제 5mm로 깎고 이쪽은 예, 이쪽은 5mm로만 깎겠습니다. 5mm로 깎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는 10mm 정도로 깎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3D 객체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평면을 잡는 가상 평면 워크 플레인을 잡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인의 밑에 있는 탭을 열어보면요. 첫 번째로 offset from plane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3D 객체상의 특정한 평면에서부터 어떤 주어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워크플레인을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원하는 평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이렇게 마우스를 앞뒤로 드래그를 하면은 그 평면에 수직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수평한 평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떼면은 여기 이쪽에다가 얼마만큼 떨어지게 생성을 할 건가 거리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m.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쪽 체크 표시를 눌러야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그 평면이 생성이 되고요. X 표시를 누르면은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선택한 평면에서 10mm만큼 떨어진 곳에 워크 플레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보면은 워크 플레인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워크 플레인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잡는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워크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워크 플레인 상에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도출이나 회전을 시켜서 또 다른 3D 객체의 기본이 되는 스케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기능은 굳이 뭐 이거를 내려가서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처음에 평면을 처음에 이 Create 2D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지금은 저 평면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무 평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평면에 바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스케치 평면이 생성이 되죠. 근데 되돌려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평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Create 2D 스케치나 단축키 S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생성할 평면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평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평면에다가 스케치 평면을 생성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mm 하고 이쪽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요. 그쪽에 워크 플레인이 생성이 되면서 곧바로 그 워크 플레인 위에 스케치 평면이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옵셋 어떤 평면만큼 어떤 3D 객체상의 평면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평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스케치 평면을 생성을 하는 두 단계를 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한 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예. 아무런 평면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Create 2D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그 평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대화창이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mm다. 그러면은 그 워크 플레인이 생성이 되고 곧바로 그 워크 플레인 상에 또 스케치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예,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기존의 3D 객체상의 하나의 평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스케치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플레인 탭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Parallel to Plane Through Point라는 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택한 평면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게 아니고 선택한 평면과 평행하고 주어진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워크 플레인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3 객체상에서 이 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평면상에서 점은 일단 이제 그 객체 꼭지점이 있습니다. 버텍스 꼭지점이 있는데요. 꼭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점,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점, 그 다음에 이 점, 뭐 이런 점, 요 뒤에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꼭지점이 3D 객체상에서의 어떤 특정한 특이점, 포인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그 지점으로 가면은 그 점을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선형 모서리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직선형 모서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지금 직선이죠. 이 직선의 중심점도 포인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요. 먼저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 선의 가운데쯤에 가까이 가면은 중심점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 있죠.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의 꼭지점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운데쯤 가면 중심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평면과 평행하고 이 모서리의 중심점을 포함을 하는 가상 평면을 잡고 싶다. 작업 평면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중심점을 선택을 하면은 중심점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 평면과 평행하고 중심점을 선택을 하는 작업 평면이 생기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브라우저 쪽에서는 아이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3D 객체에서 점 하면은 스케치상의 점도 포인트도 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평면과 평행하고 스케치상의 점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평면을 잡고 싶다면은 지금 스케치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케치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점을 몇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요소 중에서 포인트라는 게 있었죠. 임의로 점을 이렇게 몇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에다가도 이렇게 찍어 보고요. 피니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이 스케치상의 포인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 점 가까이 가면은 그 점을 포함을 하는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클릭을 하면은 요 첫 번째 평면과 평행하고 이 점을 포함을 하는 이 작업 평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점의 종류로 작업점이 있습니다. 작업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3D 객체상에서 임의의 점을 마찬가지로 찍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점을 이용을 해서도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인의 두 번째 메뉴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평면과 평행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점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 워크 플레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메뉴를 보면은 미드 플레인 비트윈 투 패러렐 플레인스라는 이 항목이 있죠. 이거는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이라면은 이 예제에서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인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플레인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평면에 이렇게 정중앙에 새로운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되죠. 또는 여기서 또 평행한 평면이라면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면과 이 평면도 있겠죠. 이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정중앙에 위치하는 작업 평면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 메뉴는 두 개의 평면 정중앙에 위치하는 새로운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미드 플레인 오브 토러스 항목이 있는데요. 토러스라는 거는 원형환을 얘기를 합니다. 원형환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부품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형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클이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프로젝션을 하고요. Y축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원을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의 이런 3D 객체가 생기죠. 이거를 토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 원형환 뭐 이렇게 사전에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 네 번째 합은, 네 번째 이 메뉴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중심을 가로지르는 작업 플레인을 생성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토러스를 선택을 하면은 그거를 정확히 이등분을 하는 가상 작업 평면이 생기고, 이쪽에 브라우저 상에서도 그게 생성이 되죠. 그 다음 메뉴를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gle to Plane Around Edge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아이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선택된 평면과 선택된 평면을 어떤 특정한 엣지 테두리 선에서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진 그러한 평면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먼저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뭐를 선택해 볼까요? 예. 먼저 작업할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엣지 테두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엣지 테두리를 선택을 한 순간에 지금 이쪽에 각도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이 화살표도 뜨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 화살표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을 시키면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한 각도를 입력을 하려면 여기 각도 입력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0도라면은 처음에 선택한 평면과 0도의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한 평면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각도를 점점 늘려주면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 선택한 평면 테두리가 이거죠.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선택한 평면과 방금 10도를 입력을 했죠. 예, 이 각도가 이제 10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한 평면과 선택한 평면이 선택한 테두리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이루는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하는 게 이 메뉴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꼭 그 평면에 포함된 테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 직선으로 이루어진 테두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입력을 하면은, 예, 이 평면이 이 테두리에 대해서 30도만큼 기울어진 각도의 작업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작업 평면에다가 그 다음에 이 체크 표시를 눌러야지 생성이 되고 이쪽에 이제 워크 플레인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스케치 평면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케치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를 돌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출을 시키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곡면과 정확하게 이제 맞닿게 하려면은 익스텐스에서 to next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한 작업 플레인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원하는 모양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객체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작업 평면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원하는 3D 객체 형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을 잡아주는 메뉴를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3포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개의 선택된 점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이라는 거는 3D 객체상에서 점은 이제 꼭지점, 그리고 직선형 모서리의 중심점, 그다음에 스케치상의 임의의 점, 그리고 작업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점들 중에서 임의의 세 개의 점을 포함을 하는 가상 평면을, 작업 평면을 잡아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나는 지금 어, 이게 아니고 이거죠. 첫 번째 점을 이걸 선택을 하고요. 뭐 두 번째 점을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점을 이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세 점을 통과하는 평면은 이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니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스케치 평면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점을 포인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점을 한번 찍어보죠. 여기에 하나 찍고요. 뭐 여기다가도 하나 찍어볼까요? 네, 뭐 이렇게 점을 임의로 찍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3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스케치상에 이 점을 세 개를 선택을 하면은 저 세 개의 점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되죠.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점은 이제 직선 테두리의 중심점도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이 직선의 중심점에 가면은 이렇게 중심점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과 그 다음에 이 중심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을 선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세 점을 통과를 하는 워크플레인이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작업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스케치를 잡으면은 다른 객체에 가려가지고 스케치를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뷰 타입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맞춰 놓으면은 다른 객체들의 면이 숨겨지고 테두리만 나오게 되니까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스케치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축을 이 작업 평면상에 이 평면상에 지금 직선이 없으니까 축이 선택이 되질 않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맞춰 놓고요. 라인을 하나 그어보죠. 중심점을 통과하는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다시 핀시를 하고 회전을 시키는데 이쪽 면에 대해서 엑시스를 이제 중심선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회전 컷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평면이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3D 객체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작업 평면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쉽게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 컬리니어 엣지스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직선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을 잡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테두리선 두 개를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을 잡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테두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요, 그 두 개의 테두리를 포함을 하는 이렇게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직선이라도 이 3D 객체상의 어떤 직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선택을 하면, 여기도 지금 직선이 숨어 있죠. 이 직선을 선택을 하면은 그 두 개의 테두리 선을, 엣지선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저 직선은 이제 스케치 평면상의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고요. 스케치 평면을 잡고 이 중심을 잇는 직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직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하고 이 직선을 선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 선과 이 방금 제가 스케치 평면상에서 작업을 한 이 직선을 통과를 하는 새로운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3D 객체상의 두 개의 직선을 포함을 하는 작업 평면을 생성하고 싶을 때 이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